It was today. And not to keep you guessing, but we're actually not done shooting. We are shooting one more scene tonight. And we 가상의 점들을 찍어보고 그 결과가 이제 Z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것을 색으로 채워져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선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치 화질이 열화된 것처럼 이 계단이 살짝살짝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크게 보시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요곳의 그 레졸루션, 아까 0.02라고 표현했던 그 레졸루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그런 계단입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픽셀일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결정 경계를 그리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할 때 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predi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었어요. 자, 이 predict가 뭐였냐면 따라가 봤더니 입력 피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net input x가 0 이상이면 1을 내보내고 0 미만이면 0을 내보내는 그러한 mp.where라고 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 결과를 여기 보내는 거니까 결국에 z는 1 또는 0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양 형태는 XS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리쉐이프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net input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weight와 입력 피처의 내적 더하기 바이어스, 이 수식이 표현되어 있던 그 코드, 그 네트워크 인풋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0 이상이면은 1로 판단한다, 예상한다 하는 predict가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z라는 변수로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XS1과 XS2의 그런 색깔을 결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C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앞에 이런 계산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넓게 숲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숲을 심도 깊게 나무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입력인 net input에 대해서 어선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에러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1일 때 0, 0일 때 1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입력 x의 내적이 이제 구해질 수 있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타라고 하는 학습률을 곱해서 웨이트에 계속 누적해 갑니다. 누적 합을 해 갑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이 에러의 합에다가 이타를 학습률을 곱해서 누적 합을 해서 반영됩니다. 이것은 이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의 일부를 코드로 구현한 건데요. 그 일부가 무엇이냐면 1부터 4까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퍼셉트론이라는 말은 퍼셉션, 감지, 이 센싱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수상돌기, 이런 나무 형태의 어떤 수신기 같은 모습, 그 나무처럼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모습으로 이 뉴런에서 그 신경 활성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세포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해 오는 수상 감지에 대한 이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되는데요. 일정 양의 입력이 쭉 들어왔을 때 썸을 하게 되고 그 썸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출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를 이렇게 심플리파이 모델을 해가지고 수식화하고 학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티피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렉트론이라는 부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면 1. 가중치 바이어스를 이미값수 초기화로 시작하고요. 다음으로 어떤 피처에 대해서 뉴런의 네트 인풋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네트 인풋 값을 입력으로 하는 액티베이션 활성 함수를 활용해서 뉴런의 가설 출력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y-hat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에러가 도출이 되고요. 그 에러를 가중치에다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해가는 것 자체를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중에는 어떤 조건들이 붙게 돼요. 그 조건들을 따라서 어떠한 조건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웨이트가 입력과 내적되는 것, 더 프로덕트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히는 이것을 이것의 코드로 구현하기에는 이것이 적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쭉 이 W의 셋 그리고 X의 셋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의 더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 더 구현하기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를 더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합의 결과가 0 이상인가 아니면 0 미만인가에 따라서 어떤 것을 predict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1에 가까울 겁니다, 뭐 0에 가까울 겁니다, 혹은 뭐 0이 아니라 어떤 레이블, 우리가 정한 레이블에 어떤 것과 유사할 겁니다 라고 결정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여기 코드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이어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직접 결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았던 것이고요. 여기는 꽃잎의 길이에 대한 웨이트, 여기는 꽃잎의 너비에 대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최종 입력 계산이 바로 net input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Z로 만들어져서 액티베이션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액티베이션 그 활성 함수가 바로 이 수식을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거쳐 가지고 이 출력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화면에 출력될 수 있다는 점, 피처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을지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값을 추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코스트는 각 매번의 케이스 에러들을, 러스들을 더한 것들 혹은 평균한 것들로 구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 코스트 펑션이 여기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쓰이는 로지스틱이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로지스틱 커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런 이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가설 함수의 결과, 여기는 1 마이너스 가설 함수의 결과,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것이 커스트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 수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앞서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에 기반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로그라는 것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더 프로덕트도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레이블이 1일 때와 0일 때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 y, 1-y가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y가 1인 경우에는 이쪽에 대입이 되면 0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대입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살아남아 있게 되고, 또한 이 바로 뒤에 로그의 결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0이 대입된다면 여기는 0이 돼서 사라지고 여기는 1이 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마이너스 로그 뒤에 부분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커스트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 가설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커스트 함수를 만약 편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커스트 함수를 편미분하기 전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을 직접 대입해서 가설 함수에 대입을 해서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것이 묶이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간략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화살표를 잘 따라가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자, 세타가 뭐지라고 만약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웨이트를 W가 아니라 세타로 표현한 겁니다. 네, 앞에 거를 따로 보면 이렇게, 뒤에 거를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 가설함수와 실제 레이블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상적인 y값에 가까울수록 최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커스트 펑션의 편미분이 경사도를 나타내니까 그 경사도가 0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최적화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이 관찰에 의한 통찰을 수식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전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기를 이용한 분류를 수행해 보게 되었는데, 커스트 함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오늘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영화 리뷰 부분에 대한 긍정 부정 레이블을 추정해 보는 태스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